여러분 이제 행정법 정하준 교수님의 이제 행정법 개론이라는 책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건데, 혹시 이 책을 대부분 아마 오늘 구입하셨을 것 같고, 혹시 설 전에 한번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미리 읽어보신 분 계세요? 단 한 분도 없습니까? 네. 아마 이제 오늘부터 읽다 보면 이제 느낄 거예요. 분명히 한글 책인데, 이게 왜 이렇게 국어에 내가 독해가 안 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책이 안 읽히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앞으로 이제 많이 갖게 되실 거예요. 이게 러시아 말이야,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실 텐데, 이제 여러분이 법학을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셔서 그럴 거예요. 여기 뭐 혹시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 법학 자체에 대한 낯설음도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행정법에 대한 공부를 처음으로 한다면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행정법 교과서를 쓰신 교수님들이 적어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민법도 공부하고 헌법도 공부하고 민사소송법도 공부했다 치고 이 책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걸 하나도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헌법 공부하셨죠? 기억나요? 네. 거기 끄덕끄덕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은데, 헌법을 공부하면서 이제 법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맛은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헌법만이 법학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법학에서 이제 제일 어렵고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분은 민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민법 같은 걸 여러분이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요. 또 그리고 이제 민법이나 이런 다른 과목들은 이제 실체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실체법이라는 거 헌법 공부하면서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체법, 절차법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이제 직접 규율하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면, 권리 의무를 이제 실현시키는 법을 우리가 절차법이라고 크게는 분류를 하는데, 그렇다면 민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니까 실체법이 돼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분쟁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은 절차법에 해당되겠죠. 근데 행정법은 실체법도 있고 절차법도 또 같이 공부해요. 안 그래도 처음 공부하는데 소송법까지 또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는 그런 학문입니다.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도요, 처음부터 행정법 공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공부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행정법 해요. 3학년 때 돼서나, 물론 2학년 때 수업 듣기도 하지만, 졸업할 때까지 행정법 관련 과목 한 2과목 듣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은 봐야 되니까 3학년 때 돼서 열심히 해가지고 행정법 그때부터 하는데, 그때부터 해보니까 뭐 안 그래도 할 거 많은데 뭐 머리에는 안 들어오고 힘들고, 그래서 행정법 어렵다. 뭐 로스쿨 나온 학생들도 다 이런 소리들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더 힘들겠죠. 힘든데 제가 이제 당부드린 거는, 제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강사가 하는 말이 쏙쏙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을 이해는 됐는데, 여러분이 가서 복습을 하면서 책을 읽을 때 책을 보면 또 이해가 안 돼. 강의를 들었을 땐 그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됐는데, 책을 보면 오히려 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 또 벌어지고 합니다. 근데 그게 비단 나만의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선배들, 다 그동안 이제 공부하고 합격해 나갔던 수험생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렇게 질책할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하고요. 물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이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한 번 읽었을 때, 2번 읽었을 때, 3번 읽었을 때 분명히 읽을 때마다 큰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처음 읽었을 때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이 책 지금 굉장히 두껍죠. 이거 20회 안에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20회 안에 책 전부를 하진 않아요. 이제 강론이라는 부분은 배제하고 총론 부분만 하는데, 그게 한 900 몇 페이지 정도까지 됩니다. 그럼 20으로 나눠도 하루에 한 50페이지씩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전에 피셋 수업하고 오후에 수업 듣고, 여러분이 이제 복습할 때, 피셋은 뭐 그렇게 복습을 많이 안 한다 치더라도 행정법 이제 책 읽고 하는데, 이게 공부가 좀 되면은 빨리 읽을 수 있지만, 처음 여러분이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또 뭐 한문 모르는 분들은 이제 한문 의미까지 또 이해하려고 해봐야 되고, 용어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보다가 또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학습 효율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읽는 것을 일단 제가 권고를 해요.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내가 이번 기본 강의 때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은 무조건 버리시고요. 기본 강의에서는 어떤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얼개 그리고 핵심 개념 이해하고 어떤 논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법학에 대해서 내가 좀 친해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실력을 갖다가 더 쌓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다 씹어먹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은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하되 안 되면 넘어가고 다음번에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다음번에 이해가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꼭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는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책장을 못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행정법이나 이 고시 공부하는 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차피 이제 시험 문제가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범위가 워낙에 많고 공부해야 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방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테마에 매몰돼 가지고 해결되기 전까지 진도를 못 나가는 이런 어리석음은 이제 범하지 말기를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 강의 때는 마음을 비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원래는 행정법하고 또 다른 과목하고 예비순환하고 해야 되는데 학원 강의 일정상 예비순환이 이제 3월부터인데 또 3월부터 시작 과목이 또 행정법이에요. 그러면 뭐 2월달 내내 행정법하고 3월달에 또 내내 행정법하면 박사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일 없고요. 똑같은 강의를 똑같은 내용을 3월달에 다시 들어도요. 지금 들은 게 여러분이 그때까지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100%고요. 그 다음에 그때 들으면은 분명히 2월달에 내가 강의 들었을 때는 그때는 긴가민가 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진짜 확실하게 좀 선명해진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독수가 중요하고요. 물론 반복하면서 이제 이해가 돼야 되겠지만 이해만 돼서는 역시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시험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고시 합격에는 이제 삼위일체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혼자서 책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을 거예요. 이게 되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한글로도 쓰여진 책인데. 근데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죠. 그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어? 지금은 암기에 치중할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이해에 집중할 시기고, 앞으로 이제 계속 책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은 하나씩 암기를 해야 돼요. 뭐 어떤 분은 이제 처음부터 무조건 암기해라 이런 분도 그렇게 학습 방법을 권고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는 처음부터는 이해를 하도록 더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기해봤자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하면 그건 어차피 다 휘발성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요. 다음에 또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해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하도록 예비순환까지는 적어도 이해를 위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고 이제 1순환, 2순환 이때는 열심히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경제학 들으면서 이제 순환 과정에 대해서 다 설명 들으셨죠? 지금 이제 기본 강의 윈터스쿨 과정을 거치고 요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일찍 해보겠다는 분들을 위한 강의고 대다수는 이제 예비순환 정도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고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순환 보고 그러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4순환은 그냥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이제 예비 1, 2, 3, 4 요 4번 정도를 거치면서 시험을 봐요. 근데 더 열심히 하겠다는 여러분 같은 분은 이제 윈터스쿨을 통해서 한 번 더 일찍 시작을 하는 건데 요 사이에 이제 내년도 피셋 시험이 있잖아요. 예비순환 3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순환 과정은 보통 한 8월 정도에 합니다. 그리고 행정법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순환, 어디 갔어? 일자가, 여기 있구나. 이게 8월 정도에 하고, 2순환은 한 11월 정도에 해요. 그리고 3순환은 내년 한 4월 정도에 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2월이나 3월 초에 이제 피셋 시험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요때는 열심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에는요. 전년도에 공부했던 거 다시 정리하고 다시 또 피셋 보느라고 싹 개원했던 거 다시 열심히 또 무지하게 복구하는 그런 학습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사실 요 과정에서
합격 수준까지 이르는 답안을 작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도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걸 강요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지금 이 시점부터 공부한 사람들이 내년도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7, 80%가 합격한다. 그럼 뻥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지금 이 시점 또는 봄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1년 동안 물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또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내년에 시험 합격한다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1년은 부족하겠지. 나는 한 2, 3년 정도 여유 있게 제대로 공부하고 합격할래. 이런 건 목표를 세우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느긋하게 계획을 잡으면은 공부하는 것도 또 느긋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을 목표로 삼으시고 빡시게 전투적으로 내년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하면 좋고 합격이 설령 안 돼도 그래야 뭔가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때 훨씬 더 편한 자세로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 요 단계까지 기본 강의 예비순환까지는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핵심 개념 정도는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1순환, 2순환 때까지는 이제 암기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물론 이때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고 암기가 한 1순환 정도는 이제 병존을 하고 2순환 정도에서는 이제 사례집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또 암기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3순환에는 다시 공부했던 걸 정리하고 다시 빡시게 암기를 하고 이러고 이제 가야 돼요. 암기는 이제 결국 여러분의 몫이죠.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의 암기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어떤 두문자 같은 것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암기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이해했다고 암기되는 거 아니죠?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책 보면 다 이해했지만 다음날 가서 생각해보면 뭐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의 노력을 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했다고 답안에 잘 써져요?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쓰라는 문제라면 잘 써지겠죠. 근데 법학 답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무지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여기 전공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뭐 경제학 전공, 뭐 정치학 전공, 행정학 전공 등등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행정학이나 경제학이나 정치학 답안 쓰는 거하고 법학 답안 쓰는 거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정치학이나 이런 어떤 학자 들어가는 과목들은 이런 사회과학들은 그 전날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다음날 가서 시험을 웬만큼 잘 봅니까 안 봅니까? 잘 볼 수 있어요. 웬만한 글빨만 있으면은. 근데 법학은요, 글빨 갖고 해결이 되는 학문이 아닙니다. 법학은 기본적으로 글빨이 좋다고 해서 법학 답안을 잘 쓰진 않아요. 물론 글빨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자질이 있으니까 좀 어드밴티지는 있겠지만 절대로 글빨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학 답안은 오히려 정확성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판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정확한 표현들, 이게 그대로 현출이 돼야 돼요. 근데 그대로 현출이 되려면 일단은 암기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 이 암기된 사항들을 엮어가지고 법학 답안의 틀로 녹여내야 되는데, 그게 다른 과목들 답안 쓰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노력을 여러분이 또 무지하게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아직은 뭐 답안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훈련을 좀 덜 하고요. 예비순환 정도에서도 그냥 뭐 맛만 보는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대로 된 답안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쪽지 시험식으로 개념 같은 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좀 암기하고 쓰고요. 1순환 때부터는 이제 3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2순환 때는 2일에 한 번씩 1시간 시험을 봐요. 여러분 실전은 몇 시간 시험 봐요? 과목당 2시간 시험을 봅니다. 실전에서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1시간씩 모의고사를 보고 3순환 되면은 매일 1시간씩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4순환 때는 이제 실전처럼 2시간짜리 모의고사를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수십 회 시험을 보겠죠. 그럼 이렇게 해갖고 훈련만 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하면서 또 답안 스터디 같은 거를 따로 조직해가지고 여기 학원에서 이제 보는 모의고사 하고는 별도로 또 가가지고 다른 뭐 문제 구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해보고 이렇게 많이 해요. 결국 답안을 많이 써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답안이 저절로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가 제대로 될 때까지는 답안 작성을 안 할래.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쓰기가 겁이 나서 안 하는 거야. 잘 못 쓸까 봐. 못 쓰면 또 쪽팔릴까 봐. 근데 그런 마음은 버려야 돼요. 못 쓰더라도 써보시고요. 그래야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점수가 형편없게 나와도 일단은 써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점수가 적게 나오니까 쪽팔린다. 지금 쪽팔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쪽팔려도 내년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지금 안 쪽팔리고 점수 잘 나오고 시험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 작성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 무조건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무조건 응시하시고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어렵다. 그럼 오픈북이라도 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예비순환이나 이럴 때부터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작성해 보는 거. 1시간짜리를 풀로 제대로는 작성을 못해도 짤막짤막하게 개념, 의 이런 것들은 써보는 노력들은 그런 거는 지금부터 해도 좋습니다. 의 같은 거, 개념 같은 거 이제 써보고 한번 고민해 보는 것들은. 근데 그걸 자꾸 고민하다 보면 책 읽을 시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기본 강의 때는 책을 읽고 자꾸 그냥 빨리 읽고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자꾸 해독수가 늘어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과목하고 달라서요. 법학은 다른 과목은 공부를 하면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늘 거예요. 근데 법학은 이렇게 늘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요때까지는 내가 이게 실력이 느는 건지 안 느는 건지 전혀 이게 느껴지지 않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나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양질 전화되는 시점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굉장히 고비들이 오는 거죠. 그 고비를 이제 잘 참고 버텨야 실력이 한 단계씩 이렇게 도약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내심이 필요한 과목이 법학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이제 겁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실제로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도 듣고 합격생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러면 뭐 경제학도 이제 어렵다, 행정법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경제학은 이해가 되면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어. 안 되면 뭐 하나도 작성 못 하는 거고 되면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법학은 아는 듯 말 듯 하면서 답안은 또 잘 안 써지고 알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답안이 잘 안 써지고 이런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나중에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 세 가지 과정을 잘 거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수님 책으로 요즘 강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교수님 책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이제 하는 이유가 순환별로 이제 교재가 좀 바뀝니다. 정하준 교수님 책은 이제 이때까지 예비순환 때까지 이제 주 교재를 이제 쓰는데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 교과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열심히 볼 거 아니에요. 예비순환 때 또 열심히 보겠죠. 그리고 이제 1순환 때는 주교재가 제가 쓴 요약서인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주교재가 되는데 정하준 교수님 책도 그때까지는 이제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워크북이 주가 되면서 1순환, 2순환, 내년 3순환 때까지 보통 기본 교재로 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2순환, 3순환 때는 이제 사례집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게 가는데 신림동의 트렌드가 옛날에는 교수님 책을 갖다가 주교재로 삼는 게 한 20년 전쯤에는 트렌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강사들 요약서로 이제 다 트렌드가 바뀝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딱 봐도 책이 너무 두껍고 교수님들 책은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이 그래도 가오가 있으니까 꼭 시험 답안처럼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기 좀 뭐한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사들 요약서는 아무래도 수험에 이제 적절하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편리한 교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사들 교재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들이 좀 대다수예요. 가끔은 나는 교수님 책의 글이 너무 좋아 하면서 끝까지 교수님 책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공부는 자기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는 강사의 교과서로, 강사의 요약서로 이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공부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이 왕도예요. 합격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다 합격했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왕도라고 할 수는 없죠. 결국 내가 해보고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게 이제 공부 방법의 왕도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금과 옥조 같은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사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그런 안목을 갖다가 이제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